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3, 4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일단 2등급을 받기 위해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채널 3, 4자리입니다. 지금부터 번호들의 조건에 따른 개념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조건은 당연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조건입니다. 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만약에 3차 함수식을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둔다면, 자, 여기에서 a가 하는 역할은 x 세제곱의 개수, b가 하는 역할은 x 제곱의 개수, c가 하는 역할은 x의 개수, 그리고 d는 아무 변수가 붙어있지 않은 얘가 바로 상수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수항이 0이라는 소리는 이 d가 0이라는 소리인데, 자, 얘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d만 남기기 위해 x에 0을 대입해 보니까 a 곱하기 0의 세제곱, b 곱하기 0의 제곱, c 곱하기 0의 d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는데 d도 0이란 소리니까 여기 부분에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되는구나. 이 결론은 우리는 x에 0을 대입했더니 fx 값이 0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결론은 f0가 0이다. 이 결론을 처음으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측면이 뭐였냐? 지금 여기에서 f0가 0이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x에 0을 대입했더니 y 값이 0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 0,0 즉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구나. 이 생각까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끔찍해 보이는 2번, 3번, 4번, 5번 조건은 나중에 하고 먼저 간단해 보이는 6번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f6의 값을 구하시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fx의 값이 지금 상수항이 0인 상황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니까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서 a와 b와 c를 알아내는 식 3개, 힌트 3개를 이용해서 a와 b와 c의 미지수를 알아내거나 아니면 그래프 같은 것을 도출해서 어쨌든 fx식을 완성을 시키는 것인가 이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f6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 얘기가 됐든 우리는 fx를 완성해서 x에 6을 대입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f'6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 상수항은 알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꽤나 나온 형태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끔찍한 2번, 3번, 4번, 5번 조건을 보기 전에 썸네일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인테그랄이 나왔을 때 처리를 하기 힘든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나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뭔가 정적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먼저 단순 계산으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미분입니다. 우리는 미분과 적분이 반대 관계에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인테그랄이 보기 싫대요. 예를 들어서 gx는 한 다음에 인테그랄, 여기에 이제 막 적분 형태가 나와 있어서 보기가 싫어. 지금 여기 이 인테그랄 부분이 보기 싫다면 우리는 이때 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인테그랄을 없애는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미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 g'x 함수의 그래프 혹은 식을 유추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2번이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바로 이 인테그랄 내부에 있는 식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만약에 fx가 3차 함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에 정적분을 보면 자 0에서 x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건 바로 얘가 4차 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4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나 식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바로 이 정적분의 의미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정적분의 의미가 뭐냐?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바로 여기에 면적, 여기에 면적, 이런 부분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바로 정적분 의미, 면적, 결국 넓이로 혹시 접근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일단 1번, 2번, 3번, 4번에 걸쳐서 몇 번으로 문제를 접근할까? 그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단순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fx에 대한 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양변을 미분을 해보려고 하니까 절대값 fx에 여기는 절대값이 또 밖으로 나와 있고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도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fx에 대한 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3차 함수긴 한데 심지어 p부터 p 플러스 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에 이 문제는 정적분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 또는 넓이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4번 형태로 생각을 해서 2번, 3번, 4번, 5번 조건을 해석한 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할 것은 적분 구간 P에서 P 플러스 3까지다. 그렇다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P에서 P 플러스 3까지 결국 3차이 나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절대값 fx와 절대값 정적분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지켜볼게요. 먼저 절대값 fx의 정적분을 했다. 자, 아까 면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을 때 제가 여기다가 x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적분을 하는 과정인데 얘를 엎을 겁니다. 엎을 거니까 제가 정적분 결과물을 여기는 양수 a 그리고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 얘로 표시를 하고 결국 여기가 의도한 바는 엎어서 그래프를 엎어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a에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b 따라서 우리는 얘가 a 더하기 b라는 값을 구하자 이 얘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오른쪽식 정적분 결과의 절대값을 씌운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똑같이 a 그리고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라고 한다면 정적분이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에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우리는 a 마이너스 b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 이 얘기가 되는데요. 얘네들을 시켜보면요, 아니 이거는 당연히 얘네들이 같아질 수가 없는 상태인데 0에서 3 사이만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자, 사실 이 부분 그대로 접근을 하면 상위권 친구들은 그냥 그래프를 몇 번 쓱쓱 그려보면서 판단을 좀 해보면 대충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사실 좀 힘들잖아요. 자, 얘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와 있던 조건을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봤어요. 자, 어떤 얘기냐? 같지 않다였는데 저는 여기다가 같다라고 바꿨고요. 0과 3 사이였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꾼 상태입니다. 우리는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른 데서든 어디선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얘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좀 천천히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1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고1 때. 자, 예시를 두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이 2차 부등식의 형태를 제가 이렇게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 자,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요,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가 뭘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해가 없다는 방식은 확실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고친 게 있냐?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자, 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가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의 범위를 반대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반대 범위인 이 파란색 또는 이 파란색에 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바로 자, 우리 절대부등식 기억할까요?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해가 없는 케이스를 구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얘가 아래로 블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또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의 형태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 얘가 모든 실수가 되는 케이스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래로 블록이 항상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한다. 그럼 우리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고 허근의 형태, 실근이 없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도 바로 풀 수는 있긴 해요. 자, 얘가 해가 없다? 그러면 지금 아래로 블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해가 없다. 교점이 안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이 부분의 형태가 조금 어려우니까 얘 범위 자체를 반대로 해서 해가 없는 상태는 모든 실수에 해가 생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얘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 범위에서. 그러면 성립한다.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이 얘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좀 이해가 갔으면 지금 원래 있던 문제에서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로 문제를 풀어볼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4번, 5번 조건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예시를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이렇게 생긴 fx를 그렸는데, 자, 먼저 여러분 이 예시를 들 때 왜 이거만 쓰나요? 얘네는 안 쓰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 물론 여러분 상황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 특이사항은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형태는요. 특이사항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 특이사항은 이런 증가만 하는 혹은 감소, 뭐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감소하는 형태겠죠. 감소만 하는 형태보다는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갖는 친구가 특이사항이 조금 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몰라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조금 더 특수사항이 많은 친구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로 먼저 판단을 해보고 안 되면 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든다고 당황할 필요 없이 얘로 들어보니까 되면 오케이. 안 되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정적분 결과 A, 여기가 마이너스 B, 여기가 A 마이너스 B일 때 아까도 봤지만 여기는 이제 엎은 부분의 넓이를 보는 상황이라 우리는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절대값 쉬운 이 결과물이라 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 결과물에 대한 절대값이라 A 마이너스 B가 나와요. 지금 제가 든 예시는 A 부분, 여기가 얘보다 조금 더 위에 면적이 뭔가 넓은 느낌이니까 절대값. 제가 절대값이 B가 더 크다라는 거로 확실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자, 얘는 당연히 양수값 나옵니다. 얘는 A 절대값, 양수 절대값이 얘보다 지금 크니까 얘도 양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더하기 B와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결국 양수로 나올 건데 같아져야 된대요. 그럼 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 B가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결국 음수 쪽으로 나오는 면적이 없어야 된다. 이 정적분 결과가 없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결국 그렇다면 여기가 원하는 부분은 무슨 소리냐? 바로 정적분 결과에 뭐가 없어야 되냐? 정적분 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없어야 되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이 부호가 변화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아까 막 여기 등호, 뭐 여기가 같지 않다, 0과 P 3 사이다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좀 접근하자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까지 알아낸 조건들, 이해한 조건들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갑시다. 자, 먼저 여러분. 제가 14번을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P가 0보다 작거나 같다, P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좀 이따 보시면 0과 3 사이도 얘기를 할 건데 감을 잡고 싶을 때는요. 대입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그럼 P가 0일 때 성립해야 되고 P가 3일 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얘기로 그래프 개형을 유추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점.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니까 우리가 양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둘 다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일단 이 형태로 0까지는 부호 변화가 없다. 자, 0까지는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계속 마이너스가 뭔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0까지니까 아무렇게나 제가 이렇게 딱 끊어볼게요. 너무 이쁘게 그려졌네. 다시.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오케이. 여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가 0이 되는 순간 딱 거기까지만 가야 돼. 자, 0이 되는 순간 딱 부호가 마지막으로 같고 0 이후로는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P가 0일 때 아까 적분 구간이 3 차이였죠. 그럼 우리가 P 플러스 3은 3이니까 자, 0부터 3까지는 부호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0 이후부터는 부호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0부터 3까지. 자, 0부터 3까지? 그럼 0을 대충 뭐 이쯤이라고 보면 얘가 3까지다. 그럼 여기까지는 계속 부호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0.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3.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분명 3 이후에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건가 생각하는데 자,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죠. 여러분, 아까 조건
1번이었나요? F0가 제로다. 0,0인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조건에 맞는 이 그림 형태가 맞는데 일단 0에서 X축 만나면서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럼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놓치면 그래프 기형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형태가 원점을 일단 지나면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또 똑같은 그림 느낌으로 그려봅시다. 그럼 일단 여기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점이니까. 자, 해봅시다. 부호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얘를 대충 어디쯤이랄까요? 제가 뭐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P가 마이너스 2인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여기가 0이 되면 우리는, 자, 보니까 0이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이면 우리는 분명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부호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얘가 이 전에 뭐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2든 어떤 숫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0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부호 변화가 무조건 있겠네. 그렇다면 우리는 0에서는 X축을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나오면 안 되겠다. 자,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실근을 갖는다? 교점이 생긴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접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자, 감이 안 오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얘기냐? 0을 지나야 되는데 얘가 0을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 이런 개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쨌든 얘는 언젠간 이걸 뚫고 갈 거고 아직 우리는 여기 부분은 모른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자, 이 형태 느낌으로 개형 자체를 대충은 그렸습니다. 0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 이제는 우리가 P는 3인 부분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3부터 P가 3일 때부터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기나 봐요. 이제 P가 3부터는 계속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P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니까? 계속 우리가 이 등호가 성립하는 형태일 테니까. 그럼 보니까 자, 우리가 여기 부분은 계속 음수.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얘가 여기에서 1로 뛰어넘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그 이유는 싹 다 플러스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점 하나만 버티면 그 이후로는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P가 여기가 만약에 3이면 이 3부터는 이제 계속 플러스의 구간만 얘기를 할 테니까 부호 변화가 없고 3전이면 얘는 여기부터 여기, 뭐 여기부터 여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하는 점이 생기니까 얘가 결국에 0과 3을 지나는 이런 3차 함수 그래프였구나. 여기까지 일단 알아낼 수 있겠죠.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래도 자, 조금 더 들어봅시다. 자, 그럼 마지막 확인 작업. 아까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부호 변화가 여기서는 있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얘는 P는 1, 이 정도를 대입해서 또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일단은 0 전까지 얘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자, 0에서 0 찍고 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P에다가 1 넣어볼게요. 자, 그럼 1부터 4까지입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2에서 5까지입니다. 자,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결국 이런 그림의 형태가 맞는 거였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게 근데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개형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접해야 된다. 0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내용은 파악을 했으니까 자, 일단은 얘가 이렇게 접하는 형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를 얘기할 수 있는데 0에서 부호 변화 생기면 안 된다. 자, 0, 3으로 했을 때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얘는 안 되고요. 0, 3으로 했을 때 얘는 0에서 부호 변화가 안 생기니까 오케이. 얘였겠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2번, 3번 조건의 설명이 길었는데요. 2번, 3번의 조건을 통해서 얘랑 얘 두 개가 성립하는구나.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4번, 5번 조건을 통해 둘 중 한 개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5번을 한번 또 봅시다. 자, 4번, 5번 조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 fx에서 q만큼 y축평행 이동이죠. 네. y축평행 이동을 했더니 얘가 엎을 거다.
그리고 fx에서 q만큼 y축 평행 이동한 전체 값에 절대값을 씌울 거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서 평행 이동이야.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가 q만큼 위로 가든 q만큼 아래로 가든 얘기인데, 다행히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놓치지 말라 했죠. q가 일단 뭐냐? 양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q가 뭐 양수, 뭐 0, 음수 이럴 때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y축 평행 이동을 위로 할 것이다. 제가 14번 풀이할 때도 말했죠.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눌 필요 없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 일단 이 얘기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꼭 인지해야 되는 거, 이거를 많이 놓쳐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막히는 케이스를 보는데요. 여러분 얘는 우리가 아까 있던 가조건, 나조건을 통해 그래프를 유추한 상황이에요. 그럼 얘가 추가적인 힌트가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3차 함수를 구하는 거였고 f6을 구해야 되고 원점 지나니까 상수항은 0이었고, 그러니까 fx식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6번 조건으로 fx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잘 봐. 얘가 지금 0이라는 근으로 접하고 있고 3이라는 근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이 문제를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면, 자, 최고차항은 몰라요. 근데 얘가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뚫고 가는 실근이니까 얘는 이런 식의 형태였고, 결국 우리는 마무리로 K값만 알아내면 되는 거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로 알아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Q가 0일 때, Q가 1일 때에 집중을 해볼게요. Q가 0이라는 소리는 그냥 이 그래프라는 소리예요. 이 그래프니까 당연히 부호 변화 없죠. 자, 이 그래프니까 여기서 당연히 부호 변화가 없죠. 얘는 가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Q가 1일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안 되는 케이스의 경우는 Q에 2분의 1 정도 대입해서 우리가, 자, 2분의 1 대입할 땐 안 되고 1 대입할 때부터는 쫙 된다. 이 얘기를 또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양수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건데, 얘가 이런 식이면 지금 보면 풀 마니까 부호 변화,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부호 변화가 있죠?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부호 변화가 안 생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케이스가 Q가 2분의 1이란 거겠지. 자, 여기 부분을 또 올려볼까요? 얘도 조금 올려보니까, 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보입니다. 자, 0부터 3까지. 자, 얘는 지금 얼만큼 올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작게 올렸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조금만 움직이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부분이 계속 뭐냐? 여기 부분이 계속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양수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요, 얘가 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조금, 정말 조금 올려봐도 여기 부호는 그냥 플러스거든요. 그럼 얘는 0과 1 사이에서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나조건의 위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Q에 2분의 1만큼 올리면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엄청 조금만 올려도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지워버리면 되겠구나, 이 얘기를 좀 얘기하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1이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마무리합시다.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0과 3이다. 그럼 이 친구가 Q가 1일 때, 이때부터는 부호 변화가 없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기면 부호 변화가 있는 건데, 얘를 좀 올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또다시 이 정적분 구간에서 부호 변화가 없는 상태로 계속 플러스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얘기가 중요했던 거고, 얘가 Q가 0일 때고 얘가 Q가 1일 때니까 여기 길이가 몇이 된다? 1이 된다. 결국 우리는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키면 결국에 이 조건이 성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결국에 얘 길이가 1이다. 이게 중요했던 거죠. 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1이니까요. 얘는 지금 0으로부터, Y는 0으로부터 얘의 길이가 1이란 거는 우리가 원래 있던 이 원함수 fx의 좌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었다. 어차피 여러분 얘 구할 거니까 좌표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좌표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 x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가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3입니다. 근데 지금 딱 여기에 극소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부분 2대1 비율로 얘 x좌표는 2였다. 그리고 여기 조건으로 구한 y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결국에 우리는 fx가 kx제곱 x 마이너스 3인데 얘가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마이너스 1은
4k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k가 4분의 1의 양수값이 등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x가 따라서 4분의 1 x제곱 x-3이니까 f6은 x에 6을 넣어주면 9 곱하기 3, 27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4번이라는 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설명이 좀 길었는데 우리한테는 충분히 어려운 문제였고, 오늘 말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인테그랄 나왔을 때 본인들이 힘들어한다, 아까 말했던 네 가지 꼭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방금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얘가 지금 0과 p 사이다, 이런 게 어려울 때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로 좀 문제를 풀어보자. 네, 이런 아이디어는 좀 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제 21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